게이지 선도를 참고를 해서 그래프에서 계산이 되어지는 것들 종류를 이제 보면은 증발기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이제 냉매 1kg 중 플래시 가스량, 이게 이제 냉매 1kg 중 플래시 가스량 그러면 증발기 입구에서 얼마나 생기는가 이거 이제 나오고요. 두 번째 냉동 효과 구하라. 냉동 효과 구하라. 냉동 효과는 pH 선도에서 입구 출구 엔탈피 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냉매 순환량 구하라. 열량은 양비온해서 열량이 냉동 능력으로 이렇게 놓고 구하죠. 증발기에서 이제 또 구하는 거 전체적으로 냉동 능력 구하는 거 있겠죠? 냉동 능력 구하는 게 세 종류로 나눠있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RT로 물어보는 거 있었죠? 네. RT. 세 번째 뭐예요? 제빙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증발기 관련된 계산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플래시가스량, 냉동효과, 냉매 순환량, 냉동 능력, 이게 이제 주가 되는 문제이고요. 어떻게 정리했던 건 압축기. 압축기는 당장 이제 pH 선도로 보면 압축기가 나오죠. 왜 안 그래요? 압축기 나오죠? 밑과에. 그 다음에 2단 압축일 때 뭐예요? 중간 압력 구하는 거 나오죠? 네. 중간 압력 구하는 거. 압축비다, 중간 압력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압력을 어떤 압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압으로 계산해야죠. 압력의 종류 그러면은 대기압도 있고 절대압도 있고 진공압도 있고 뭐 여러 게이지압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떠올릴 때 압력의 종류 그러면은 압력 단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단위를 써서 어떤 성격의 압력일까 뒤에다 써주잖아요. 게이지를 측정하면 G자 써주고, 그 다음에 진공부터 계산은 절대압이면은 A자 써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를 오히려 빼버린 진공압이면은 V자 써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뒤에 성격이 써져 있으니까 그걸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압축비, 중간 압력까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 성격 계수 했는데 성능 계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격 계수는 압축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압분의 증이에요. 그죠? 압분의 증이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증발기 쪽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기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압분의 증은 성능 계수다. 이렇게 해서 관련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압축 가스량이에요. 비슷한 양의 개념이지만 증발기를 통과할 때는 증발기를 냉매가 통과할 때는 이제 뭐 액체와 기체가 이렇게 혼합된 채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열을 빨아들이면서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매 순환량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예요. 1시간 동안에 몇 킬로그램의 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순환하느냐, 열을 빨아들이느냐. 근데 사실 압축기에서는 상태가 100% 다 무슨 상태예요? 기체예요. 기체이다 보니까 그 증발기를 통과한 냉매 순환량이 압축기로 그대로 들어오면은 킬로그램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 기체는 무게를 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바꿔요. 압축 가스량이라고 부르고 단위가 입방미터 퍼 아워,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이렇게 바뀝니다. 단위 모양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결국 무게로만 잰다면 그냥 이론적으로 증발기를 통과했던 냉매가 그대로 압축기로 들어갔다면 압축기에서 압축되는 1시간 동안에 압축되는 냉매 가스량은 무게로만 따지면은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다? 냉매 순환량하고 같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쪽으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응축 부하 1시간 동안에 얼마나 응축기에 일을 벌일 것이냐, 열량을 얼마나 방출할 것이냐, 그 응축 부하인데
기본 개념은 이거죠. 응축기에서 버리는 방출하는 열량은 증발기에서 흡수했던 빨아들인 열과 플러스 압축기에서 뭐예요? 동력 1의 형태로 추가된 그 압축 일량을 다 열로 바꿔서 응축기에서 다 버려야 돼요. 만약 버리지 않으면은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만약 증발기에서 300을 빨아들였어요. 근데 압축기에서 압축을 하느라고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압축기로. 그럼 합하면 400이 되죠? 응축기에서는 그대로 400만큼의 에너지를, 그 열을 어때요? 싹 버려야 돼요. 방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냉매가 원상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증발기로 다시 들어왔을 때 열을 못 빨아들여요. 알겠죠?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등장한 게 이게 응축부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축부하는 열을 방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 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을 공기에다가 버리고 있으면 그 응축기를 뭐라고 하냐? 공랭식 응축기라고 해요. 공랭식 응축기. 알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열을 빨리빨리 이렇게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냉각수로 응축기를 시키는 거예요. 냉각수. 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행식 응축기가 돼요. 순행식 응축기는 열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이렇게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응축기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응축기의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단 말은 한꺼번에 많은 열을 버리는 것을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따라서 응축기의 용량이 커지면 많은 열을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되면은 증발기가 열을 많이 빨아들여도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축기의 용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증발기도 용량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냉동기의 용량이 어쩐다? 같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냉동기 용량은 어디 장치를 냉동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4대 장치 중에 증발기를 갖다가 용량이라고 하죠. 어차피 냉동기가 열을 빨아들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열을 빨아들이는 역할은 증발기가 하고 있죠. 이 증발기의 능력이야말로 냉동 능력이 바로 증발기가 1시간 동안 빨아들이는 열량인데 그게 냉동기의 용량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냉동기 용량이 크려면, 즉 증발기의 용량이 커지려면 응축기가 열을 잘 버려줘야 돼요. 그만큼. 아시겠죠? 열을 잘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냉식일 때는 별반 관계가 없는데 이 응축기의 순행식일 경우에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해서 잘 버리느냐 물에다가. 그래서 그 순행식 응축기의 전열 면적, 열을 방출하고 있는 그 전열 면적, 그리고 냉각 수량, 응축기의 통과는 시켜주는 순행식일 때 냉각 수량, 이런 것들이 주로 계산 문제에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별도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응축기에는 별도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온도차 계산하는 거예요. 응축기 입구하고 출구하고 냉각수 입구하고 출구하고 서로 온도차를 계산을 해서 몇 도 차이가 나느냐 계산하는 건데 뭔가 이 차이 계산하는 거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산술 평균 온도차 계산 방법이 있고 배수 평균 온도차 계산 방법이 있다. 기능사에서는 산술 평균을 사용을 해서 시험지에 물어보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수 평균으로 이렇게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온도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산업기사 이상이면은 대수 평균 온도차로 계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은 대수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균을 계산하는 것인가? 이건 이제 응축기 진도 나갈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냉동기에 등장하는 주요 이 계산 개념 흐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흐름이 아시겠죠? 이 계산이 어디 장치에 지금 속해 있는가 이걸 꼭 잘 명심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추가 한번 해봅시다. 응축기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방열계수. 방열계수라는 계산이 하나 있어요. 방열계수. 이것은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것보다는 분명히 응축기가 열을 많이 버리죠. 왜 그러죠?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에너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분명히 1배 이상이 돼요. 1배 이상. 맞죠? 1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열량 분의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이 도대체 몇 배가 되느냐. 1배는 넘는 건 아는데 1점 몇 배가 되느냐. 그 계산해 보는 걸 보고 방열 개수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걸 이제 방열 개수라고 해요. 방열 개수라고 그러는데 방열 개수는 표준으로 정해진 것이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어요. 1.2, 1.3. 이게 뭐냐면은 증발기 흡수열보다 응축기가 방출하는 열이 몇 배라는 소리예요? 네? 1.2배라는 소리죠. 맞나요? 1.2배. 그게 이제 방열계수의 뜻이에요. 왜? 방열계수가 방금 밑에 적은 것처럼 응축기에서 버리는 남기,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이니까 이 응축기가 몇 배나 더 버리느냐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열계수라고 그래요. 근데 1.2부터 먼저 해석해보죠. 1.2는 그러면은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이 1이고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이 1.2라는 소리인데 맞죠? 네. 배수로 따지면 그러면 나머지 0.2 차이는 뭘까?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에너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압축률은 얼마나 소리야? 0.2에 해당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 다음에 표준으로 정해진 게 1.3짜리가 있어요. 1.3짜리. 그러면 1.3짜리는 압축기에서 압축률이 얼마나 소리예요? 0.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3배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왜 숫자를 써놨냐면 이게 표준이거든요. 네. 암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에서는 방열 계수가 1.2다, 1.3이다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면 안 풀어준 문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조건이 없는데 불분명한데 어째 답이 이게 되느냐라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설계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맞는 문제인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까지 굳이 외워야 되느냐라고. 자, 그럼 어떤 뜻이 숨어있는가 봅시다. 증발기 능력에 비해서 20%, 증발기 능력에 비해서 30%입니다. 압축기가 컴프레셔가 어떤 것이 더 동력 소모가 큰 거죠? 0.2짜리에요, 0.3짜리에요? 0.3짜리에요. 즉, 이거 0.2라는 것은 증발기 능력의 20% 정도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30%는 0.3짜리는 30%의 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동력 소모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동력 소모가 크다, 모터가 그만큼 힘이 세다, 압축기가 그만큼 구동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경우는 냉매 순환량이 그만큼 뭐야? 많다. 냉매 순환량이 많으면 결국에는 1시간 동안이나 하루 종일로 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냉동기의 용량이 그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 평균치가 20%짜리 압축기를 다는 걸 뭐냐? 공조용이라고 해요. 냉방만 하는 거. 알겠죠? 30%짜리를 다는 것은 얼리는 거. 냉동용.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공조용은 컴프레셔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죠. 왜? 냉동기용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도. 냉매 순환량도 적고 용량이 적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1.2, 1.3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것을 기능사 시험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수치를 외워야지만이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냐면 증발기 흡수율은 줘놓고 응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압축기도 없어. 그래놓고 응축기에서 얼마 열을 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프로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조용인지 냉동용인지 문제 단서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꼭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은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열 플러스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열이다. 이건 안 변하죠. 네. 근데 이거 하나만 줘놓고 이걸 물어보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줬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응축기에서 얼마 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풀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이라고 친다면 이게 공조기에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0.2가 되는 것이고 냉동기에서 그럼 0.3이 되는 거예요. 그냥 1.3배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 몇 번 나왔었는데 되게 황당했죠. 수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래 안 그래요? 예. 증발기 하나만 주고 누다도 응축해서 얼마 버리냐. 그래서 보기 중에 또 가난하는 중에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를 똑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맞아요. 증발에서 빠르게 응축해서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숫자 똑같은 걸 쓴 사람들이 거의 한 7, 80% 이상.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뭐냐? 설마 같을까 해서 정답 아닌 걸로 찍은 사람. 네, 그래서 거의 다 틀렸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보면은 있어요. 이게 수록이 돼 있는데 네, 나올 수가 있죠. 왜? 문제은행에서 추출돼서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수치만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필기를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어제까지도 이거 띄고 압축과 수량 진도 나갈 테입니다. 아시겠죠?